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법은 이 부동산 변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어떻게 하죠?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플러스 뭐 해야죠? 등기라는 걸 합니다.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게 이미 물권 변동이 성립이 되고 나서 이것을 대항 요건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등기라는 걸 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 건지. 우리나라 법은 어느 걸 취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후자를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물권이 변동되는 건데, 이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했죠? 이거를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 등기가 이미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이 변동은 생기지만 제3자에게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대항요건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불란스 민법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부동산 물권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가 없으면 물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성립 요건주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86조입니다. 근데 187조는 뭐냐면, 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7조는 뭐냐면 법률 규정입니다. 상속이라든가 경매, 공용징수, 판결, 이러한 같이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당사자 간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187조가 규정하고 있고, 186조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의 물권 변동은 의사표시 플러스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그러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186조는 법률행위죠. 의사표시고 187조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이게 법률행위고요. 이럴 때 이것인지 문제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 무슨 소리냐면 어떤 장학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이죠. 이 재단법인에도 어떤 사람이 출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 건물을 너희 재단에다 맡기겠다 라고 했을 때 의사표시를 했죠. 근데 등기를 안 하게면, 우리가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등기를 해야만, 이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야만 이 부동산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쵸? 근데 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이 사람이 죽은다든지 그럴 때 이 상속권자하고 재단법인하고 서로 자기 거라고 대립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때 이 부동산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어떨 때 발생하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수설은 187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바로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수설에 의하면 이때는 이 출연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이 이 부동산이 상속인께 되느냐 아니면 재단법인께 되느냐에 따라서 할 때, 사망했을 때 이미 재단법인은 설립해 있습니다.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수설에 의하면 당연히 이 재단법인의 기속이 되는 거죠. 근데 소수설에 의하면 등기까지 해야만 법인이 기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재단의 기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걸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이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등기 없이 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다수설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원인행위 시도에 의한 물권행위는 뭐냐면,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쳤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이제 현재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을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효가 되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됐냐의 문제죠. 이럴 경우에 무인설에 하면
이거 원인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원인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되더라도 이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계속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유효하기 때문에 갑 앞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려면 이것이 등기를 말소를 하고 물권을 복귀했을 때 이 갑의 소유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유인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인 관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원인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다 이거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이거죠. 따라서 유인설에 의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등기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을에서 갑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을이 등기자라고 믿고 거래했던 제3자를 보호할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러한 제3자 보호 규정을 민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 학설에서는 이 3자 보호 규정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판례는 일단 유인설의 입장에서 말소 등기 없어도 당연히 갑에게 복귀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소멸 청구 또는 소멸 통고가 있는데, 자, 소멸 청구나 소멸 통고는 이 학설이 다시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눠집니다. 근데 다수설은 이 소멸 청구에 대해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당연히 등기 없이 187조가 적용돼서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 통고에 대해서도 소멸권 행사로 형성권 행사로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연히 소멸이 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경우냐면 유인설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면 넘어간다. 별도의 등기 없이도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에 물건이 소멸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자, 다수설과 판례인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성을 갖는 이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등기 없이 물건이 바로 소멸된다. 그래서 별도의 등기라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 소설은 소설은 뭐냐면 이것은 시효이익 주장으로 등기가 말소까지 이루어져야만 물건이 소멸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없어졌습니다. 멸실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건이 소멸됐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고, 소설은 이것이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물권법은 이 실체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체관계가 등기가 실체관계가 부합이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체관계가 등기가 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것을 유효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효요건으로서 형식적 유효요건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등기부에다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시더라도 여러분들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이전되어야만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에 여러분께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형식적 유효 요건이다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기재된 그 자체 때 성립이 되는 거고, 등기부에 계속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등기부가 이렇게 기재되는 등기부가 불타서 없어지거나 멸실된 경우도 여러분들의 권리는 계속해서 존속한다. 여러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성립할 때 딱 여러분 거라고 못 박아주는 시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등기부가 유효하게 있어야만 여러분 거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계속 전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부동산 하나의 등기 용지가 있어야 된다는 1부동산 1등기 용지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 용지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중의 보존 등기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부동산 하나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1등기 용지.
그러면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서 한 사람만 있어야 되겠죠. A가 먼저 등기를 합니다. 보존 등기를. 또 B가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물건도 되고 B 사람의 물건도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만약에 C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역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등기는 하나의 용지만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체 존중의 원칙이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뭐냐면 선등기 우선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인이 동일할 때, 자, 등기 하나에 A가 이렇게 한번 등기하고 또 A가 또 하나 이렇게 똑같은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뒤에 있는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앞에 있는 등기가 유효한 거고,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을 때는 앞에 이 A가 무효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판례는 A 등기가 무효이지 않는 한 B, C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를 묻지 않고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인 이의 중의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B가 A가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해놨는데 B, C가 등기를 했을 경우는 자, B가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죠?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하고 10년 지나면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럴 때 그 B, C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이것은 등기로서 취득시효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란의 이중등기인데 표시라는 등기는 뭐냐면 그 부동산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 건물에 뭐죠? 뭐 이게 면적이라든가 지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이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 등기가 먼저 보호되는 게 아니고 실체관계,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등기가 먼저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A 1번, 2번, 3번 여러 개 있을 때는 똑같이 효력이 있더라도 이때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한 보존 등기가 먼저 우선한다라고 하는 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처음에 등기를 했지만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뭐죠? 이거는 경정등기입니다. 그래서 경정등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정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이거는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불일치한 경우인데 자 변경등기는 뭐죠? 변경등기는 후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에 나중에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래서 먼저 된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경 등기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적 유효 요건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실체적 권리관계를 중요시한다. 실체적 등기를 유효한다. 대전제로 이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위조 문서에서 했지만 이것이 실체관계 부합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판례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유효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이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서 행해질 것인데 이것이 위조문서라든가 사자명의 신청으로 행해진 등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역시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선과 이 참조 표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거나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선표를 두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성립요건이라고 그랬죠? 등기 신청을 접수했으나 등기부에 아직 기재되지 않았으면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경우는 없죠. 자, 등기부에 기재 후에 등기 공무원이 등기의 날인을 누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경우는 판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등기분이 멸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성립요건이지 뭔 요건 아니다. 전속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없어졌다 해서 물건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적법한 회복 등기 시 종전 등기 순위와 효력은 멸실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존속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비슷한 판례고요. 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이것이 물건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것에 하나의 초점을 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등기부가 뭐냐면 성립요건이지 전속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말소되거나 그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는 뭐냐면 당연무효로 쓸 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위조문서에 한 경우도 뭐다?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밑에 부분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무권 대리인한 등기도 원칙상 무효이지만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합치되거나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하다. 그리고 실체관계 부합할 때 유효하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사자명인 경우도 아까 말했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이중 보존 등기는 먼저 앞에 게 유효하고 뒤에 게 무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인이 다른 경우는 앞에 명인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 등기가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 요건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인 것은 등기부와 관련된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인 건 뭐냐면 이 실체적인 권리와 등기부와의 관계겠죠. 그래서 이럴 때 자, 등기는 물권행위와 합체된다. 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물권행위와 합치돼야 되고 내용적 불합치, 물권 변동 과정 불합치 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 판례를 보시면 건물 완성 전에 보존 등기인데 이건 뭐냐면 유효하죠. 뭐냐면 자, 이렇게 부동산이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신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완공 전에 이거를 등기를 했습니다. 건물에 관해서 이 건물은 몇 평이고 몇 평 쭉 이렇게 소유자는 누구 이렇게 쭉 등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완공 전은 이게 건물이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물이 등기를 해놨을 때 이미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보니까 일치한다. 그러면 그것은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 실체적 권리관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표시나 이중등기인데 이것도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등기일 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우선한다. 표시란에 있어서는 뭐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선 등기가 우선하나 이해관계인이 생길 때는 그것이 더 우선한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더 먼저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중보존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등기 명인이 동일할 때는 먼저 행해진 게 유효하다. 판례도 같고 그 다음에 명인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후 등기가 물효다라고 하는 게 판례가 변경된 시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같은 부동산에서 A로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B가 이 사람 두 개 다 했을 때는 이제 이 A가 무효이지 않으면 이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 등기의 우선을 먼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도 뭐냐면 이제 표시란의 이중 등기인데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만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모두 부합하면 그 이해관계인이 생긴 등기가 우선한다. 이해 등기가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선 등기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있는 등기가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 명의인의 동일한 경우 역시 선 등기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상이한 경우는 판례가 뭐냐면 선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내용적 불합치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연립주택이 이렇게 두 동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104동입니다. 똑같이 104동인데 여기 가동이고 이게 나동인데 이게 등기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동이 되고 이게 가동이 됐을 때 이 등기가 무효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 관계와 일치하는 한 그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 실제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즉
이 건물의 구조와 이 건물의 구조가 다를 때 비록 이 가, 나는 틀렸지만 이 건물에 관한 기재가 등기부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 등기부는 유효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 내용이 양적 불합치인데, 자, 등기된 내용과 물권행위 내용이 다른 경우, 실은 뭐냐면, 자, 물권행위에서는 1억 원어치의 전세만, 1억의 전세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1억 5천으로 등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할까요? 이게 우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권행위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반대로 물권행위는 1억 5천을 했는데 등기량에는 1억만 돼 있어요. 등기부에는 1억만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1억 5천을 등기를 했는데, 저당권을 잡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떠냐면, 이 경우는 무효 법리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관, 기간에 관한 브리프인데, 자, 부관은 뭐냐면, 여러분들 민총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혹시 안 배우신 분들은 이 조건과 기한,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조건, 그래서 부대적인 조건을 부관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간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정지 조건부가 있고 나오는데, 먼저 우리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건부에는 정지 조건부,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제나 여러분 또는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가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자,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하면 시계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등을 할 때까지는 시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1등을 하고 나서야 시계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떤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정지되어 있다,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조건이 성취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지되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뭔 조건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해제 조건부는 뭐냐면, 자, 무장 해제란 말이 있죠. 무장 해제라는 것은 현재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장을 없애는 거죠. 따라서 네가 이번에 기말고사 1등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시계를 주겠다. 그런데 네가 1등을 못하면 시계를 안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시계를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 주는 거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효력이. 그렇지만 조건이 성취된과 동시에 시계를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정지되어 있다. 조건이 성취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정지조건부. 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무장해제처럼 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서 무장이 풀리면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해제조건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지조건부 권리를 조건 성취 전에 등기한 경우, 자, 아직 권리가 생기지 않는데 정지조건에 잡혀있는 권리를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있을 때까지 등기가 효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등기가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정지조건부 내용이냐 해제조건부 내용이냐, 이거는 이 용어만 정확하게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불합치 관련인데, 자,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양적 불합치는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뭔 말냐면 A를 토지 매물로 했는데 이것이 다른 토지인 경우, 이런 경우는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취득간체 3자도 역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등기부 자체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체 권리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관계가 다르더라도 그것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역시 이거 다 표로 여러분들 정리해 둔 거니까 무효 유형의 등기 유형도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고, 이제 중간생략 등기는